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노예요.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거는 저희가 다음 주부터 맵을 만들어 보기에 앞서서 맵을 만드는데 알아야 할 정보들, 주의해야 할 점, 팁 같은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렬은 항상 꺼주시고요. 저희가 제페토를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인칭 시점으로 플레이가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이 게임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저희가 그래서 맵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빌디라는 친구가 저희 게임 내 아바타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오브젝트거든요. 그래서 맵을 만들 때는 항상 이 친구를 가지고 아바타 크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 될까요? 사람 키의 1.5배 정도?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대충 만들어 봤는데 테스트 모드에서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아바타 크기 비슷하죠? 그래서 웹을 만들 때는 항상 이 빌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간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시점을 돌려주면은 이 벽에 막히는 부분들이 시점이 이렇게 뭔가 불편하게 바뀌어요. 그럼 굉장히 게임할 때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웹을 만들 때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이것들을 조금씩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음, 이 정도로 키워볼까요? 이 정도로 키우면은 이렇게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아까는 아예 캐릭터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캐릭터의 모습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오브젝트 만드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빌드에서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가구나 오브젝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커스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커스텀 오브젝트 있죠? 커스텀 오브젝트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책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리는 검정색으로 하고 이쪽에도 만들어 주시고 (5도) 정도만 길어줄게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5도) 길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죠. 그리고 다시 큐브 아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오브젝트에는 없던 책상이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여러분이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컨트롤 G에서 F2번 눌러서 책상으로 바꿔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맵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큰 집을 하나 완성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맵이 끝나는 부분도 이렇게 딱 네모나게 절벽으로 끝나니까 뭔가 완성을 시켜도 완성시킨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은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막 배치해서 이 부분이 안 보이게 완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만든 맵을 보면서 한번 완성도 있는 맵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씩 짚어드릴 거예요. 이 맵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맵이 끝나는 부분이 보이지 않게 조경을 해가지고 맵을 완성해 주시면은 맵이 굉장히 완성도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집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제가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설치해가지고 만든 집인데요. 그리고 NPC도 보시면 설치하면은 NPC에 비해서 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테스트 모드에서 시점 확인해 볼게요. 집이 굉장히 큰데 어색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시점도 이렇게 기둥 같은 데 부딪히는 거 아니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집니다. 그리고 리스폰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군데 배치를 해놓은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리스폰 배치를 해주시면 좋고, 조명 같은 것들도 조명을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원래 이렇게 설치가 되죠, 조명이. 근데 이 조명도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해서 다양한 효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맵도 확인해 볼까요? 이 맵도 이렇게 끝나는 부분을 구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마감을 시켜놨죠. 이 맵처럼 이렇게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맵을 만들면 애초에 이 끝나는 부분이 보일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맵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샹들리에 같은 경우도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들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도 있고, 큐브를 이용해서 이런 기본 도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도 보시면은 전부 다 이 기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브젝트를 많이 알아둘수록 좋다고 말했던 게 이런 점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맵 끝부분이 안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과제했던 거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부분을 다 메꾸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그만 바닥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있을 때 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런 돌 오브젝트들을 여러 개 붙여서 암벽 같은 거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 개를 겹쳐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줘도 되고,
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저희가 배웠던 방법으로 복제를 시켜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형태를 바꿔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어주다 보면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반복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조금씩 형태를 바꿔주고 그러면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런 삶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간단한 조경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공간을 채우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입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자주 사용해요. 아이스 브러쉬라는 거. 빌드를 설치해 보시면은 풀 높이가 너무 높아서 캐릭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주거나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여줄게요. 이 정도 크기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똑같은 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정렬된 것 같은 느낌 보이시나요? 풀의 느낌이 아니죠? 뭔가 플라스틱 풀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 조금씩 모양을 바꿔주면은 그리고 높이도 조금씩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를 바꿔준 풀들을 복사해서 준 다음에 한 번 더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경을 만들면은 자연스러워졌죠, 풀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경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펙트에서 이런 안개 같은 요소들을 지금 너무 크죠? 크기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설치해 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쁜 조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는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맵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맵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 참고할 점 같은 거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번 주는 미션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미션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번 미션도 잘 하셨으니까 이번 미션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